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2차 전지 부품 기업 성우가 공모가를 희망 공모가액 범위의 상단을 초과한 금액인 32,000원으로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 예측에는 국내외 기관 약 2,300곳이 참여해 경쟁률 51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총 공모 금액은 960억 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4,815억 원입니다. 성우는 오늘 21일에서 22일 일반 청약을 거쳐 31일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베인캐피털이 보툴리늄 톡신 전문기업 휴젤의 지분 1,485억 원어치를 블록딜, 즉 시간외 대량 매매로 처분했습니다. 오늘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휴젤의 전 최대 주주였던 베인캐피털은 전날 지분 4.3%를 블록딜 매각했습니다. 베인캐피털은 지난 2017년 휴젤을 약 9,200억 원에 인수하며 총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전환사채로 투자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과 인도네시아 합작법인의 협력팀을 신설해 주재원들을 일제히 파견했습니다. 협력팀을 통해 국내 본사와 합작법인의 의사결정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파견 인원은 합작법인당 5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대차의 두 합작법인은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뿐 아니라 엘라베마 현대자동차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 등의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대차의 합작법인은 완성차 입장에선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배터리 회사는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이번 협력팀 신설로 현대차의 북미 지역 공급망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가 협력팀을 통해 공동 연구와 생산 역량을 끌어올려 각 지역의 전기차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만큼 이 점도 계속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TSMC 딱 걸렸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혜진입니다. 예, 저는 임상현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한 주도 결국 파란불로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 예.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제 금요일이라서 약세로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역시나 또 약세인데 다음 주에 반전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그런 전략들 가지고 하고요. 또 오늘 하루 종일 이슈가 됐던 TSMC의 어떤 비밀, 또 TSMC와 삼성의 대결 2라운드 이런 부분 가지고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오늘 시장에서 큰 이슈였죠.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자, 오늘 시장이 약세로 마무리됐는데 금요일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그런 부분으로 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변곡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의 어떤 추세, 상승 추세는 유효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또 미국의 상승의 트렌드를 이제 이끌어가는 대장주가 엔비디아죠. AI 가속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같이 요거에 대한 협력 업체 TSMC 다시 말해서 파운드리를 좀 이렇게 만드는 그런 TSMC와의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주면서 주도를 좀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TSMC에 대한 호재 약재가 번갈아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들은 영업이익 매출액이 이제 급증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 반도체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다 대부분 독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 시스템 반도체는 빅테크 기업, 퀄컴이나 엔비디아, AMD, 뭐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있는데 대부분 팹리스,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아예 접고 위탁으로 맡기는 부분들이 있죠.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주문용 반도체가 또 AI 반도체가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물량을 TSMC에 이제 공급을 좀 하고 있는데 삼성에서는 기술력의 어떤 성숙도가 따라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수주의 어떤 허덕이는 그런 관점에서 있었다는 것이 이제 삼성에서는 가장 큰 뼈아픈 실책이다. 다시 말해서 파운드리에서 점점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디램 부분에서는 HBM의 또 성장세를 가속이 되기 때문에 디램도 경기가 회복이 되는데 디램 가격이 다시 한번 폭락을 하는 거죠. HBM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HBM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SK하이닉스하고 대결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완패를 좀 했죠. 기술력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뒤처지면서 따라가는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위기가 점점 가속화 좀 되고 있고요. 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 성장 산업의 정체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발표가 됐던 TSMC와 엔비디아가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의 마찰음이 있다. 삼성에도 기회가 열린다는 건데 오늘 세 가지 뉴스가 나온 것 중에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영업이익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TSMC가 현재 화웨이 반도체를 위해서 생산을 해줬지 않냐 의구심을 미국이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딱 걸리는, 그래서 제가 제목을 TSMC 딱 걸렸다. 다시 말해서 결정적인 실수를 좀 범한 거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실 겁니다. 대만이라는 나라는 대부분 중국 본토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죠. 현재 뭐 국민당과 공산당의 싸움에서 졌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 이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굳이 중국하고 대척점을 가지고 현재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홍콩이나 뭐 마카오 잘 살아 뭐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대만이라는 나라가 우리는 뭐 이 남태평양에 온주민이 건너왔다. 뭐 독자적인 조상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중국을 약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TSMC 부분이 결정적인 패착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뭐냐면은 TSMC의 모리창 하고 엔비디아의 COE 현재 젠슨왕하고 얼마 전에 회담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제1의 고객이기 때문에 우리 거 전용 라인을 다 깔아달라 했더니 못 간다. 뭐 우리가 돈 투자하는데 왜 깔아줘야? 그러면은 뭐 애플이나 다른 데서도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냐? 못 한다 하니까 고성에 오가고 난리 났습니다. 가불이 바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삼성에도 맡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뉘앙스가 좀 있던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현재 기사회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TSMC에 압박을 하게 되면은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균열이 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재빨리 이 어떤 틈을 현재 따서 삼성의 반전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보더라도 대만은 거의 이제 아는 전문가 사이에서는 거의 100% 전쟁이 일어날 거다. 2025년, 26년, 27년 현재 시간의 문제지 필연적인 어떤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대만 TSMC 공장을 일본이나 미국 쪽으로 옮기려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도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반전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태가 전개되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전체 시장의 흐름들은 다음 주에 새로운 어떤 모멘텀들이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삼성전자의 차트의 모습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가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차트의 모습 같은 경우에 88,000원, 뭐 9만전자, 10만전자 굉장히 노래를 불렸죠. 현재 10만전자 용비어천가를 불렸더니 5만전자 반토막이 났다 하는 것이 가장 히스테릭하는 거고요. 이런 어떤 현재 스트리트 급락이 대형주에서 나와졌던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반전 가능성이 현재 어제 오늘 뉴스로 찾아왔다. 그래서 고점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딱 3개월간의 그 악몽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도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TSMC가 핀치에 몰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다음 주에 이제 반도체의 어떤 흐름들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은 뭐 시황 쪽으로 현재 집중을 좀 하는데요. 자, 이걸 좀 넘어가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어떤 흐름들을 보시면은 미코바이오메드, 뭐 고바이오랩 대부분 오늘 현재 제약바이오 현재 제약바이오주 위주로 많이 상승을 좀 해줬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미코바이오메드 잠깐 뭐 테마주, 섹타주로 보시면은 엠폭스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 현재 어떻게 보면 원숭이 두창 부분들이 증가됐던 그런 현상도 있고요. 국내적으로도 독감과 함께 다시 한번 코로나 환자가 증가된 부분들, 또 영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증폭된다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름철에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코로나가 유행을 하다가 잠잠해지고 겨울철이 되면은 다시 한번 기승을 부릴 거다. 그때는 더 세게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 고개를 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대유행이 된다면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또 바이오 입장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곳에 맞추면은 거의 임스트라다무스가 되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제가 이야기한 것도 있죠. 트럼프가 이 선거에 이길 거다. 또 이것도 맞추면은 또 임스트라다무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뭐 하나의 종목을 언급한다면은 랩 지노믹스라는 종목이죠. 랩 지노믹스 또 지노맥트리 이런 부분들은 진단 키트 시장을 가지고 일반 코로나 진단이 아닌 다른 어떤 암 진단이나 예방 그 진단 키트, 질병 진단 키트 이런 시장에 미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성장의 모멘텀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또 시황 시간에 앞부분에서 또 시간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SMC의 최근 흐름에 비하면 국내 반도체주는 좀 약세인데요. 조만간 그 반전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도 이야기 들려주셨고요. 또 코로나19 테마와 제약바이오 업종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올해 증시에 다음 주 중으로 뭔가 흐름을 전환시켜줄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다음 주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파미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000원, 비중은 20%입니다. 8월경 급등할 때 추격 매수했는데 더 간다고 해서 고점 매도를 못했습니다. 기다리면 한 번 더 기회가 올까요? 물타기도 고려 중입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요. 0.75% 내린 5,32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계시다고 해요. 파미셀 어떻게 전략 잡아주실까요? 예, 이제 파미셀은 뭐 두 가지 이제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줄기세포에게 이제 치료제 쪽에 또 이슈적인 부분하고요. 또 mRNA 백신에 관련된 올려물질 이런 공급 루트도 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좀 있는 상황이 되는데 또 하나의 모멘텀들은 현재 첨단 재생의학 첨생법에 대한 시행령이 올해 이제 9월에서 10월 발표가 된다는데 뭐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10월 달에 발표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코로나 환자가 다시 한번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슈적으로도 순환매가 한번 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미셀도 한번 순환매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파미셀뿐만 아니라 SD팜이나 뭐 진원생명과학 이거 백신 올려물질 생산하는 기업하고 공동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올라갔습니다. 파미셀은 뭐 두 개에 다 전혀 반응이 없지만은 순환매 한번 나타나면서 슈팅이 좀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한 번은 올라갈 것 같아요. 저점이 이제 4,400원, 300원. 고점이 8,900원인데 요거에 대한 위아래 대칭으로 그거 보면은 대략 한 8,000원 정도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8,000원에 거의 근접한 7,500원 정도 오면은 한번 마디매매 매도 시점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7,500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주셨고요. 매수가는 104,700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급락하기에 저가 매수를 노리고 샀는데 방송을 보니 반도체에 대해 별로 안 좋게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임상현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많이 하락을 했죠. 10% 넘게 빠졌고요. 일단 오늘 매수하셨다 보니까 종가는 매수가 근처 104,20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반도체 얘기 시황에서 많이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HBM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 본더, 그러니까 쌓아 올린 것에 대한 어떤 그 열 압착 방식으로 이렇게 붙이는 어떤 장비가 현재 TS 본더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독점적인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경쟁 업체가 납품 테스트 통과를 했다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제는 달라지지 독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뭐 급락하는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해프닝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다른 장비 반도체는 다 빠져도 유일하게 한미 반도체만 버텨주고 있는 것은 HBM 위주로만 성장의 어떤 가도가 달려주고 있기 때문에 TS 본더에 대한 독점적인 어떤 공급
이런 것은 변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독 공급에서 복수 공급이 만약에 온다 할지라도 뭐 성장세는 뭐 꾸준하게 뭐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로 보면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들에서 또 그 좀 조정을 좀 적게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고점에서 보면은 19만 원에서 반토막이 났잖아요. 다른 정부도 반토막이 났는데 물론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고점에서 많이 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성장성이 좋은 부분들이 반토막이 났다는 것은 바닥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빠진 것은 일시적인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뭐 10만 4천 원, 지금 매수가가 현재 10만 4,700원이네요. 오늘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왔는데 일단 뭐 기다려 보시길 바라고요. 일시적인 급락이 될 확률이 많은데 이 박스권의 흐름 상당 기본적으로 약 14만 원 정도까지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오늘의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겠고 14만 원까지 끌고 가봐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아난티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285원, 비중은 4%입니다. 한 석 달 됐습니다. 별로 좋은 재료가 안 나온다 싶더니 전저점을 깨버렸습니다.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는요. 3.18% 내렸고요. 4,565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손절을 해야 할까요? 아난티 어떻게 보실까요? 좀 지루하게 빠지는데 일단은 저 가지고 좀 계시는 게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아난티 부분들은 뭐 골프, 레저, 리조트 뭐 이쪽으로 호텔 사업 이쪽으로 엮여지면서 남북 경협주로 많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저평가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난티 부분들이 또 이런 대북 리스크, 북한에서 약간 뭐 그 적대적인 흐름들이 약간 나와주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남북 연결망 도로를 파괴를 하고 또 무인기가 날아다니면서 날아다닌 거를 자작극으로 저는 보지만은 북한에서는 이제 공격적인 어떤 액션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공격할 것처럼. 근데 사실은 뻥인 거 잘 아시죠? 첫 번째 부분에서는 뭐냐면은 그만큼 북한에 대한 내부 단속이 내부 결집이 굉장히 흔들린다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의 그 군인 1만 명을 파견을 했는데 그중에 탈영자 나서 귀순을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겠다고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한답시고 뭐 군사를 러시아에 보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 트럼프 집권이 됐을 때 헤게모니를 현재 증탈한 거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분위기를 서서히 트럼프 당선하고 북한의 강공 이미지하고 거의 극대화시키면서 어떤 극적인 효과를 노린다. 그래서 그 트럼프 당선에 일조를 한 거죠. 이래서 트럼프를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선 때까지 아주 강공으로 몰아비치는 그런 부분들. 트럼프는 그래서 내가 적임자다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러시아하고 또 친하니까 북한하고 러시아 친하니까 그런 이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참 웃기지도 않는 건데 아난티가 당선이 되면은 또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시면은 6,000원에서 이제 4,000원 많이 빠진 부분인데 이제 일시적인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물론 이격 조정이 있지만은 한번 반등은 좀 세게 약간 들어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점은 기본적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고요. 한 6,000원까지 한번 당선 가능성이 조금 많아지면은 이런 부분들도 좀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북한의 김정은의 어떤 뭐
당장이라도 전쟁 일어났고 그냥 쇼로 보시면 되고요. 그냥 트럼프의 선거운동을 열심히 당선 그 투표 때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2, 3일 전에 미사일 한 방 쏠 수도 있겠죠. 마지막에 투표 마지막 동료 작업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일단 6천 원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원준 주셨고요. 매수가는 15,000원, 비중은 10%입니다. 7월에 분할 매수했습니다. 반토막 수준까지 빠졌다가 급반등한 뒤 다시 조정 중인데 전망 어떨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5% 넘게 빠졌고요. 14,700원까지 내려와서 지금 손실 구간에 오늘 오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원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예. 자, 온전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후에 이런 거 생각나는데, 자, 그 이름이 묘하게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쪽 관련된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현재 반도체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성장세는 조금씩 계속해서 좀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선에서는 20일 주기 타고 서서히 상승했던 반전들이 뭐 진행이 될 확률은 조금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과 조정, 또 상승과 조정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한 번 더 슈팅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계시길 바라고요. 또 폭락 전의 저점을 거의 이제 회복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19,000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꾸준하게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19,000원까지 다시 한 번 더 상승해 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홀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SC 엔지니어링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700원, 비중은 10%입니다. 2년 넘게 들고 있는데 너무 빠져서 물타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물타기를 더 해도 될런지 아니면 손절을 한다면 어느 선에서 가장 하는 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는요 5.9% 오른 1,902원입니다. 아직은 매수가 대비 좀 많이 밀려난 모습인데요. 자, 전문가님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손절을 해야 할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산업설비 관련된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몇 쪽 관련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때마다 한 번씩 또 올라갈 수는 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테마적으로 약간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성장성보다는 테마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SC 엔지니어링 차트를 보면서 보면은 한번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온가격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테마적인 종목은 또 이것이 급등했다가 또 이것이 바닥까지 가고 또 급등했다 바닥까지 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일어납니다. SC 엔지니어링이 대표적인 그런 거고요. 또 온바닥까지 거의 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들어올렸다가 또 한 번 또 빠지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또 한 번 테마나 이슈가 돌 때마다 또 이 박스권 전략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대장주로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간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차트로 보면은 2,300원 정도가 좀 잡히죠. 매수가에서 지금 뭐 올라와도 지금 뭐 이렇게 손해가 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오면은 매도하고 종목 교체를 해서 더 좋은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신 전략들 필요해 보입니다. 지속적인 상승은 조금 어렵고 테마성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2,3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면 정리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파라다이 이스트 소프트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7,800원, 비중은 80%입니다.
7월에 매수했습니다. 손절과 추가 매수 사이에서 고민 중입니다. 전문가님이 조언이 필요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3% 하락했고요. 12,63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도 손절과 추가 매수 사이에서 고민 중이시라고 해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추가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 일단 이제 보유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수소프트는 우리가 현재 컴퓨터 하게 되면은 알약, 알집 이렇게 깔죠. 요거 이제 깔리는 그런 거 좀 있고요. 대표적으로 또 뭘 깔다 보면 잘못 깔아서 네이버 화면이 바로 줌 화면으로 또 바뀝니다. 이 회사 겁니다. 줌 인터넷.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인터넷 솔루션이나 이쪽 관련해서는 좀 도 같은 그런 건데, 최근에는 현재 인공지능 사업에서도 당연히 뛰어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쪽 부분에서도 휴먼 인간, 그럼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인공인간이죠. 인공인간 관련된 사업도 같이 이제 병행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시아 측 파트너로 좀 참여를 좀 했던 그런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AI가 어느 정도 이슈가 됐을 때는 또 한 번 또 슈팅을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침체가 많이 AI 쪽 소프트웨어 쪽 많이 진행이 되는데 순환매로 한번 좀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지금 좀 가지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로 봤을 때는 3만 원에서 11,000원. 오랜 동안 이제 박스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1,000원이 이제 저점에서 한번 2단으로 만약에 되면은 19,000원 이 정도까지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을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17,800원인데 18,000 이상 한 번 정도는 터치를 좀 18,000에서 2만 사이까지는 터치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좀 현재 빠져나오거나 또 비중 축소를 했다가 저가 재매수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순환매 관점에서 한 번 더 크게 올라와 줄 수는 있다 보니까 18,000원 부근에서 정리하시거나 비중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파라다이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2,000원, 비중은 20%입니다. 7월에 매수했습니다. 영종도에 사는 사람입니다.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근처에 살고 있어서 내년 여름 성수기까지 끌고 가보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는요. 1%대 하락했고요. 1,59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영종도에 사시는 분이시라고 해요. 파라다이스 끌고 가는 거 괜찮을까요? 예, 아이디어를 집 주변에서 참 얻으셨네요. 파라다이스 부분들은 카지노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많이 좀 알려졌고요. 또 관광 산업 쪽으로도 또 있는 상황인데 영종도 공항이 바로 이제 세계적인 공항으로 탑3 안에 이제 드는 공항으로 유명 좀 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어느 정도 좀 있고요. 또 전평가적인 이제 밸류에이션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움직여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15,000원에서 이제 10,000원까지 빠졌고요. 10,000원 부분들이 이제 바닥권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최고는 이제 이 18,000원입니다. 최고에서 보면은 거의 한 반토막 2단으로 빠져서 반토막이 완성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조금 나와줄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현재 반등의 상단이 12,000원에 500원 정도까지 좀 접혀지고 조정 보이고 한 번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도 약간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밸류에이션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고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올란다면은 13,800원 뭐 이 정도까지는 올라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8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 보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올라와 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가로 13,800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오뚜기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39만 1,000원, 비중은 30%입니다. 올 초에 매수해서 참 잘 갔었는데 고점서 못 팔고 매수가 부근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초조하진 않은데 길게 봐도 수익 날 수 있겠죠? 라고 질문 남겨주셨어요. 자, 일단 오늘 종가는요. 1.83% 내린 40만 2,500원입니다. 그래도 아직 소폭 수익 구간에 있긴 하거든요. 자, 전문가님 오뚜기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이제 식품 관련된 부분 때문에 최근에 이 KRU가 식품 쪽으로 굉장히 몰아치고 있는 또 상황이 됐죠. 요새 한참 인기 있는 흑백 요리사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리 식품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좋아지면은 한번 이제 반등을 좀 해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뚜기도 이와 비슷하다고 이제 생각이 좀 되고요. 흑백 요리사의 뭐 유명한 멘트로 보면은 차트가 이분하게 올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한번 급락이 좀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박스권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박스권의 상단 부분들이 한 번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어느 정도 이 박스권, 그러니까 이 갭에 대한 중심까지 한번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약 48만 원 정도까지 올라줄 수가 있고요. 또 식품주 쪽은 생각보다 지금 엔터나 이쪽이 아닌 의외로 식품이나 내수수 쪽에 어떤 그 열풍이 상당히 불고 있습니다. 물론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헬스케어, 미용 기기 이쪽으로도 열풍이 불지만은 아무래도 먹거리 쪽에 어떤 핵심 아젠다가 지금 올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장이 좋아지면은 뭐 이 흑백 요리사 열풍 이게 식품 쪽으로도 순환매가 확실하게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흑백 요리사의 영향으로 이 식품주에 대한 전망도 좋고 또 차트가 이분하게 나왔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인지소프트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1,000원, 비중은 60%입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는요.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8.5% 내렸고요. 16,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전문가님 인지소프트는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일단은 그 인지소프트가 오늘 급락이 좀 됐네요. 특별한 어떤 악재 부분들은 약간 나와주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급락의 이유는 오늘 장이 안 좋은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일시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디지털 금융 전산화 솔루션 1위 기업 뭐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자, 차트로 이제 보게 되면은 올해 연말에 이 디지털 중앙화폐 CBDC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금융 솔루션을 그 한 기업들의 수혜가 다가올 수 있고 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은 또 하나의 또 모멘텀도 있죠. 미국이 주도하여 가상화폐를 중심국이 되겠다. 쉽게 말하면은 비트코인을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부분이죠. 나를 따르라 뭐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비트코인이 열풍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물론 인지소프트가 이쪽에 대해서 대장주 역할이나 뭐 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쪽 비슷하게
이쪽 관련된 부분이 좀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반등이나 순환매, 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이쪽에 대한 순환매가 한번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선상으로 보면 한 2만 1,000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10월 말, 11월 뭐 조만간 뭐 결정이 되겠죠. 한번 되면은 2만 1,000원 정도가 되면은 뭐 비중도 너무 높기 때문에 매도나 비중 축소 의견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까지는 열려 있지만 계속해서 관련된 이슈들 체크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오스코텍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만 원, 비중은 20%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오늘 소폭 올랐고요. 4만 100원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자, 전문가님 오스코텍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중장기적인 성장세, 치과 관련, 의료 관련 그런 어떤 기계 관련된 부분인데요. 나름대로 어떤 그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 흐름에 따라서 이쪽 관련된 헬스케어 쪽도 올라주고 있고요. 또 의료기기 관련된 그런 부분도 좀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스코텍도 이와 비슷하게 좀 진행이 되는 중장기 어떤 성장성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매우 완만하게 성장세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비록 저점이 18,000원, 고점이 45,000원으로 굉장히 높게 현재 올라와 주시지만은 고점에서 보면은 45,000원에서 45,000원에서 32,000원까지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리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도 상당히 진행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서서히 상승 반전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가가 지금 4만 원인데 지금 4만 100원입니다. 현재 한 번 정도 슈팅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만약에 이제 저점에 3만 원에서 50% 상승이 되면은 약 4만 5천원이 되겠죠. 더블이 현재 진행이 되면 한 6만 원 정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 4만 5천 원은 쉽게 좀 돌파를 좀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6만 원에 거의 근접한 가격대까지는 또 이 종목에 대한 밸류가 좀 있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들고 가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조정은 이제 끝났고 종목의 성장성도 좋다 보니까 6만 원까지 올라와 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폰드그룹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850원, 비중은 5%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는요. 오늘 1.34% 내린 6,64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폰드그룹은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예, 펀드 그룹 약간 좀 약간 뭐 생소한 기업이기는 좀 합니다. 현재 전체 의류 쪽 부분들이 좀 있는데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슈를 좀 타서 지금 한번 크게 급등했다가 지금 거의 한 차익 실현 매물, 고점에서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테마적으로 움직여주는 부분들은 매수가 근처까지, 보통 온바닥까지 거의 추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가 거의 빠지고 있는 거고요. 60일선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00원에서 바닥을 찍고 또 한참 헤매다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슈가 되면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현재 바닥에서 숨고르기 하다가 한번 반등이 되면은 또 박스권 이런 부분들은 테마가 돌면은 박스권 상단 또 가만히 매도했다 놔두면 다시 하단 근처 이런 부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뭐 한 달, 두 달 주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쪽에 어떤 부류가 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돼서 9,000원 정도까지 한번 들고 가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보유하셔도 괜찮고 목표가로 9,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번 주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도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주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슈들 체크하면서 시장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임상현 전문가님의 대안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TSMC 쇠주 쪽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웬 TSMC 피해를 이야기했다가 또 수혜를 이야기했냐 하면은 이쪽에 파운드리 개념에 좀 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제가 오늘 들고 나온 부분들은 에이징 랜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디자인 하우스가 뭐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데 보통 원래는 이제 종합 반도체 기업이 설계부터 현재 생산 파운드리까지 다 이렇게 다 완벽하게 하는데 지금은 고도화될수록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만 순수하게 하는 팹리스 기업하고 또 TSMC처럼 이걸 만들어지는 전문 하청업체, 파운드리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설계업체가 파운드리한테 맡겼을 때 그 중간 과정 역할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죠. 완벽한 설계가 안 돼 있으면은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는 IP 업체의 자산을 또 사고 또 디자인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설계 능력 디자인 하우스는 많이 반도체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설계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요.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노하우, 관리 감독 노하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토탈을 좀 해주고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은 전문 영업사원, 그러니까 TSMC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전문 영업사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적인 걸 다 익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전문을 하고 있는데 에이징랜드는 바로 TSMC의 국내 유일의 현재 VCA 다시 말해서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는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또 반도체는 IP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IP를 꽉 잡고 있는 영국의 이제 ARM 다시 말해서 반도체 설계 자산의 탑인 이 부분에 대한 ADP 다시 말해서 공식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TSMC의 실적이 좋다고 했을 때 갑자기 어제 상한가를 쳤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때 아닌 상한가죠. 그래서 TSMC하고 가장 민감하게 움직여주는데 오늘은 차트를 보면은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TSMC 약세가 됐기 때문에 11%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하게 현재 이쪽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좀 나와줄 수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현재 시초가 부분이 되는 거고요. 손절가는 약 3만 원 정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목표가는 약 4만 5천 원 정도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대안주로는 TSMC 수혜주 에이직랜드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후에 더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파미셀은 8,000원 부근에서 매도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한미 반도체는 오늘의 하락은 일시적이다 보니 14만 원까지 끌고 가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난티는 대북 리스크와 관련해서 보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